여러분 오늘 아침이나 점심에 뭐 드셨나요? 혹시 달걀 드신 분 계신가요? 달걀은 예부터 완전식품이라 불렸죠. 단백질 많고 콜린이 풍부해서 기억력에 좋다, 두뇌에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어요. 연구 초반에 달걀 속 콜린이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논문들을 읽으면서 환자분들한테도 권했거든요. 근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달걀보다도 우리 뇌가 더 좋아하는 한 알이 있습니다. 하루를 맑게 만들어주는 뇌 연료에 가깝죠. 요즘 60대, 70대 분들 중에도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름이 바로 안 떠올라.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도와달라는 신호예요. 문제는 뇌세포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몸속 미세염증 때문이에요. 입속, 잇몸, 장, 혈관 속에서 조용히 염증이 생기면 그게 뇌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에서는 치매를 염증성 질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30년간 기억력 저하의 원인을 추적해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노년학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단백질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양이 뇌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환경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내용인데 왜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사실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달걀 먹고 운동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염증 관리나 영양소 흡수 통로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민감할 수 있어서 이 영상은 곧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끝까지 보시고 메모해두세요. 이 염증을 어떻게 막느냐? 결국 피를 맑게, 산소를 풍부하게, 세포의 에너지를 잘 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억력의 기본 세트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돕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그 한 알입니다. 이 한 알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세포가 그 영양을 이용을 못해요. 즉,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치매, 우울감, 무기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이유도 이 밸런스가 무너져서입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10가지, 마그네슘 따로, 오메가3 따로 이렇게 챙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달걀보다 추천하는 한 알, 기본형부터 집중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달걀이 최고라고 믿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상담했던 72세 김정희님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전화번호며 이름이 척척 떠올랐는데 요즘은 냉장고 문을 열고도 왜 열었는지 잊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3알씩 달걀을 챙겨 드시며 두뇌 영양이라 믿으셨죠.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 계란말이, 저녁엔 계란찜까지 드셨는데 그런데 정작 기억력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김정희님을 처음 뵀을 때 손목을 잡고 맥박을 체크해봤더니 혈관이 굉장히 뻣뻣했어요. 검사를 내보니 문제는 단백질이 아니라 몸속 염증이었습니다. 입속, 잇몸, 장, 혈관 속 염증이 뇌로 이어져서 뇌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달걀 속 좋은 영양이 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혈관벽에서 막혀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김정희님은 양치 습관을 바꾸고 비타민 B군과 오메가3, 마그네슘을 단계별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나 큰 수술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양치할 때 잇몸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식사 후에 작은 알약 몇 개를 챙긴 것뿐이에요. 2달 후엔 집중력과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어 마지막에 나올 간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억력을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억력을 무너뜨리는 뇌 속 미세염증 5가지 원인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이게 바로 달걀 속 영양이 뇌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기억 회로를 손상시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치매학회에 따르면 구강염증이 있는 사람은 인지 저하 위험이 1.7배 높다고 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건 그냥 입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로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69세의 박영호님은 잇몸이 부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치과에 가기 귀찮다며 그냥 참으셨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손자 이름도 헷갈리고 약속 시간도 자꾸 까먹으셨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 2회 이상 잇몸까지 닦고 입이 마를 깬 물 한 모금으로 헹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한 양치질은 잇몸을 자극하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양치할 때 잇몸까지 관리하셨나요? 물만 많이 마셔도 피 속 염분이 희석되어 뇌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를 건강의 기준으로 삼으시는데 사실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전해질 농도가 낮으면 인지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요. 물은 많이 마시는데 소금은 무조건 피하려고 하시면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74세 윤경자님은 하루 2리터 물을 억지로 마시다 오히려 어지럼을 겪었습니다. TV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넘어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꺼집 정도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물을 많이 마시는 걸 건강의 기준으로 삼고 계신가요? 첨가물은 혈관 염증을 유발해 뇌 혈류를 막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먹는 가공식품 속에는 보존료와 인공감미료가 잔뜩 들어있어요. 영국 임상영양연구팀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15% 높다고 밝혔습니다. 햄 한 장, 소세지 한 개가 그렇게 큰 문제겠냐 싶으시겠지만 매일 먹으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68세 최은희님은 매일 햄과 소세지로 간단히 식사했지만 기억력 저하가 빨랐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요리하기 귀찮아서 햄 몇 장에 밥 한 공기로 끼니를 때우셨대요.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셨죠. 하루 한 끼라도 자연식 위주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식단을 급격히 바꾸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오늘 식탁엔 가공식품이 얼마나 올라와 있나요? 뇌의 60%는 지방입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뇌는 기름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지중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기억력 유지율이 35%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처럼 좋은 기름은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70세의 김나모님은 기름을 피하다가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를 겪었습니다. 고기도 안 드시고 기름도 안 쓰시고 그냥 채소만 드셨대요. 건강해지려고 그러신 건데 오히려 뇌가 영양 부족 상태가 된 거죠. 밥 지을 때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을 넣으시라고 했더니 맛도 고소하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다만 과량 섭취는 열량 과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름으로 요리하고 계신가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가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그 청소가 안 됩니다. 미국 뇌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수면 6시간 이하인 사람의 기억력은 20% 떨어진다고 해요. 자는 시간이 아니라 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71세 박성자님은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며 잠을 늦게 들어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드라마 보시다가 유튜브 보시다가 새벽 2시에 주무신대요. 겨우 4-5시간 자고 일어나시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셨죠. 취침 1시간 전 조명을 낮추고 핸드폰은 멀리 두시라고 했습니다. 수면제는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잠드는 습관을 만드셔야 해요. 어젯밤 여러분의 뇌는 제대로 쉬었나요? 이렇게 5가지만 관리해도 기억력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달걀 속 좋은 영양이 뇌까지 도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뇌를 살리는 방법, 즉 회복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억력 회복을 위한 하루 루틴 5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영양을 나눠서 섭취하면 뇌가 하루 종일 또렷하게 유지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시간대별로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엔 비타민 B군과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하시려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흡수를 돕습니다. B군은 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오메가3는 뇌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빠르게 만들어줘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조합을 권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침에 머리가 개운해졌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잘 잤는데도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딱 맞는 조합입니다. 공복엔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직후 섭취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오메가3 한 알과 비타민 B군 한 알만 챙기시면 돼요. 알약 삼키기 힘드시면 물을 넉넉히 준비하시고 천천히 드세요. 여러분 아침에 비타민 챙기고 계신가요? 점심엔 햇볕과 함께 비타민 D3와 C를 챙기세요.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상 되시면 젊었을 때 절반도 안 만들어져요. 비타민 D2보다 D3 형태가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약국에서 살 때 꼭 D3인지 확인하세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뇌에는 산소를 많이 쓰는 기관이라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비타민 C가 중화시켜주는 거죠. 점심 식사 후에 10분 정도 밖에 나가서 걷고 비타민 D3와 C를 드시면 딱 좋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셨으면 주차장까지 천천히 걸어가시고 집에서 드셨으면 베란다에 잠깐 나가서 햇볕 쬐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점심엔 햇볕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저녁엔 마그네슘으로 뇌를 진정시키세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뇌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을 겪는데 그게 다 마그네슘 부족 신호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잠을 자도 깊게 못 자고 자꾸 깹니다. 과다 섭취는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만 드시면 됩니다. 보통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해요.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 하나를 드시면 밤에 더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특히 불면증에 쓰신 분들한테 정말 효과 좋습니다. 잠자기 전 몸이 편안해질 준비 되셨나요? 집중력 강화엔 시티콜린과 커큐민과 포스파티딜세린이 효과적입니다. 이건 기본 루틴이 안정된 뒤에 추가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드시려고 하면 부담되거든요. 먼저 B군, 오메가3, D3, C, 마그네슘 이 5가지를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서 집중력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추가하세요. 시티콜린은 뇌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고 커큐민은 뇌염증을 줄여주고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이 3가지가 들어간 복합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복합 제품으로 한 번에 드시면 편해요. 최근에 집중력 떨어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중해식 밥상으로 혈관을 맑게 유지하세요. 튀김류와 가공류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밥 지을 때 오일 1스푼 넣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으로 버무리시면 맛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생선도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채소와 생선 위주로 드시고 가공식품은 줄이는 거죠. 햄이나 소시지보다는 삶은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드세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오늘 식탁엔 어떤 기름이 올라왔나요? 이 5가지 루틴을 하루에 나누어 실천하면 뇌의 연료 공급이 끊기지 않고 기억력 회로가 유지됩니다. 아침에 B군과 오메가3로 시작해서 점심에 D3와 C를 챙기고 저녁엔 마그네슘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력 영양제와 좋은 기름까지 더하면 완벽합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핸드폰 알람 3개 맞춰놓고 식사 시간에 맞춰서 챙기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달걀보다 뇌가 더 좋아하는 한 알, 즉 비타민과 좋은 지방의 조합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달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영양이 뇌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였던 거죠. 잘못된 상식은 달걀만 먹으면 두뇌가 좋아진다였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염증을 막고 피를 맑게 하며 뇌를 깨우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입속 염증부터 시작해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 가공식품 줄이기, 좋은 지방 챙기기, 깊은 수면까지 5가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나눠서 섭취하면 뇌가 하루 종일 또렷하게 유지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과 무기력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뇌세포가 영향을 받지 못하면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몸도 무거워져요. 반대로 지금부터 실천하면 집중력과 활력과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집중이 잘 되고 밤엔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밥에 아보카도 오일 1스푼 더하고 식사 후 비타민 B군과 오메가3를 챙기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기억력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밥 지으실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고소한 향도 나고 뇌도 좋아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5분만으로 뇌를 깨우는 호흡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호흡만 바꿔도 뇌 혈류가 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기억력을 위해 어떤 루틴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